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그제 이 야전사령부 야상을 입고 첫 번째 회의에 등장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무슨 계엄을 떠올리는 복장이냐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참 유별난 시어머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 목소리와 자, 시어머니 얘기했으니까 시집살이 노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투른 시집살이 왜 이리 고될까. 현재 도 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김지득 특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동 통과 안 된다. 뭐 당연하죠.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겠죠. 기준 미달이 된다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 자, 지방선거 당 살릴 마지막 수술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오늘 SNS고요. 자, 이제 그제 이렇게 군복을 연상시키는 야상을 입고 첫 번째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 당 안팎의 비판이 나왔고 그랬더니 어제 SNS에 참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네. 5만 원짜리 재래시장에서 산 옷을 갖고 이거 계엄이라고 하니 이게 별소리를 다 듣겠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옷이 얼마짜리인가를 사람들은 궁금해한 게 아니고 왜 저런 군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나왔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전투복이다. 지방선거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지휘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군복이네라는 연상이 된 것이고 그 군복이 지금 이 시점에 특히 바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라는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그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으로부터 이 12.3 비상계엄은 군을 동원한 폭동이 있었고 그것이 내란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 다음 날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시 지금 국민의힘이 또 비상계엄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본인이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복장이 내가 어떤 이 지방선거를 잘 이겨내는 선수들을 선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봤다면 하여튼 복장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하시면 될 일인데 네. 이게 5만 원짜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본인은 저 옷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 옷을 입고 회의를 참석하시겠다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 달 열흘 더 입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선거 내내 입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최성 평론가. 네. 자, 현직이라도 자동 통과 안 돼. 지금 12석의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12명이 다 해당되겠죠? 네. 그런데 특히 이게 혹시 누구를 일부 어떤 인사를 겨냥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이제 장 대표와 많은 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 오 시장도 이번에 또 말하자면 공천의 그 개혁 대상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뭐 이정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PT를 하겠다는 둥, 뭐 헌법을 뭐 물어보겠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국민의 주목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고 일종의 보조자 장식용에 불과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경쟁력 지표죠. 여론조사 지표고 경쟁력 지표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죠. 아무리 뉴페이스가 신선해도 아무리 신상이 좋아도 근데 그게 허들을 통과하지 못할 신상이면 그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전 지금은 만일 이제 늘 언제나 어느 당도 그렇듯이 엄포가 있죠.
이번엔 세게 할 거야. 이번에 아주 엄정한 잣대로 살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보면은 누가 더 상대방 후보에게 경쟁력이 있는가 지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오 시장이 계속 이런 지금에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와 에펠탑 효과, 즉 미디어 노출도라든가 주목도를 계속 안고 가는 한 저는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허들은 경쟁력 있는 인사에 통과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오랜만에 다시 정치 무대에 복원하면서 예. 본인의 존재감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번 국민의힘이 녹록하게 공천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포형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사실 며느리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뭐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사이가 안 좋은 뭐 부분에 갈등이 있는 집도 있겠지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보한다더니 참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 이걸 내가 입고 나온 옷을 계엄이라고 연결짓는 건 뻥도 그 정도면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나 봅니다. 그러니까 옷도 우리가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야상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늘 이게 옷도 그 사람의 어떤 의지나 이걸 밝혀내는 이제 하나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많은 대중들이 지금 계엄하는 거야? 라고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이라는 거는 그 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행위입니다. 예. 그러면 공천은 결과로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옷이나 지금 공관위원단 논란,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기준들, 제가 아마 역대 공천위원장 중에서 매일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예.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네. 매일 SNS를 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정현 공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많고 정말 경쟁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면 또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가장 무기는 인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꽤 선전을 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임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인지도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인지도를 아예 무시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이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어떻게 대결해서 이기겠다는 것인지. 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 구청장 이름 들어봤고 안다. 나 시장 좀 안다. 라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의 고관여층 빼고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싹 빼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로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금 불리한 국면에 더 불리하게 만드는 국면 아닌가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선거를 지켜봐왔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의 어떤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수성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수성하는 전략의 가장 핵심적 무기는 인지도입니다. 근데 그걸 아예 쓰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인물, 청년, 여성 뭐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100일 동안 어떻게 알릴 건데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보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랫동안 야인으로 계시다가 지금 정계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너무 본인의 어떤 이 과시욕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좀 오판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마저 듭니다. 예. 어쨌든 세대 교체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어떤 인사들을 영입하고 영입 인사를 발표할지요.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성치훈 부대변인. 그런데 이 황수림 변호사라는 분, 김보람 교수라는 분이 공관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변호인 출신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의 청년 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전 저 두 분의 경력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뭐 공관위원이 됐든 당에 국민의힘에서 뭔가 역할을 했던 분들도 충분히 영입을 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그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관위원의 과거 경력이 어떠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마도 저 여성분들을 넣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청년 공천을 좀 많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회 청년 여성들을 좀 많이 넣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관위원 구성도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청년 공천 하겠다는 의지도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국민의힘에 누가 지원을 하겠느냐? 어떤 청년들이 지원하겠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청년으로 판가리하겠다? 지금 국민의힘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80년대생 당대표 이준석 쫓아냈죠. 70년대생 당대표 한동훈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 공천하겠다고 하는 정당에 어떤 청년들이 가겠어요? 저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의 성향에 맞는 뭐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제외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지원을 할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공관위원회 구성 뭐 이런 건 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시죠.